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 갈등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가 20%, 경유와 LPG가 30%씩 각각 인하된 상태이며 가격 인하 효과는 2개월간 더 유지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결을 위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종전 기대감에 SY스틸텍에 수급이 몰렸습니다. SY스틸텍은 앞서 모 회사인 SY가 국내 건설사 코오롱 글로벌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재건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내기주의 대안으로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 회사인 스펙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상장한 스펙주 12곳 중 공모가를 밑도는 종목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합병할 기업을 찾지 못해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공모가와 이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안전성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산 신약 31호인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승인은 항암 분야에서 국내 의약품이 FDA의 허가를 받은 첫 사례인데요. 이 소식에 장 초반 17%대 급등하기도 했지만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마감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유한양행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만큼 향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랩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 이틀 상승하면서 2,700선 위로 다시금 올라왔지만 코스닥은 장중 내내 파란불을 켰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업종별 차별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과 또 7월에 FOMC 회의록 공개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도 신드랩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홈런 매매의 신 이창용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8월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성적표도 이제 받아봐야겠죠. 여러분들 이제 HTS 열어보시면 계좌 수익률이 몇 프로 이번 달에 나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이번 달도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고 계시다면 다음 달은 또 다른 전략을 펼쳐 가셔야겠죠. 언제나 매달 뭐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만약에 지금까지 손해를 보고 계셨다면 지금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다른 전략으로 우리가 펼쳐 가셔야 되시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것에 대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많이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수익에 더 한 발짝 다가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신드랩 매매신호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전략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창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홈런 매매 신이십니다. 전문가님, 이 홈런 매매 창시자이시잖아요. 네, 홈런 매매가 무엇인지 본인 소개와 함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홈런이라는 의미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야구랑 좀 빗대서 말씀 좀 드리면요. 야구에서는 이제 단타도 있고요. 번트도 있고 안타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홈런이 또 있는 건데요. 제가 요거는 야구에 빗대서 말씀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시장에 맞춰서 단타든 중장기든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진행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시장이 어려울 때 중장기 그냥 그대로
그 전략을 끌고 가게 되면은 그런 하락장 안에서는 그대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락장일 경우에는 빠르게 매매를 취하게 되면서 단기 전략으로 있어서 하락장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전략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와 줄 때, 그리고 시장 상승 초창기 때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단타 매매에서 어렵게 가져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도 중장기 매매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략을 모두 다 녹여내서 제가 서울경제TV 방송에서 나와서 계속적으로 전략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략 또한 마찬가지로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가지고 나오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모두 다 1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방송을 끝까지 집중하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장에서도 방송 말미에 제가 그 전략을 또 안내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전략에 맞춰서 따라가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잠깐 좀 말씀드리고 있는 홈런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잠깐 좀 포인트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홈런 매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가 트렌드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홈런 매매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경기 분석과 더불어서 산업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녹여내서 제가 이제 전략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 집중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본이 원칙을 통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칙이 뭐 매수에 대한 원칙이 있을 수가 있겠고 뭐 매도에 대한 원칙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매도를 하는 상황은 실제로 두 가지 상황이 있겠죠. 수익을 내는 상황과 손실이 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요것을 여러분들이 원칙을 잘 세우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 그거에 맞춰서 수익 극대화를 통해서 크게 수익을 내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해당하는 주가가 밀리게 될 경우에는 그 원칙에 맞춰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 원칙에 맞춰서 빠르게 빠져나오시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일단 첫 번째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시려면 이 원칙을 통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홈런 매매 기법에 대한 내용은 제가 방송 후반부에 알려드릴 거니까요.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좀 프로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홈런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서는 중기 성장주를 공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기주이기 때문에 뭐 10%, 5% 수익을 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60%에서 70% 이상 수익을 목표라는 전략이 홈런 매매 기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중간에 이제 빠른 스윙주도 있거든요. 이 빠른 스윙주 같은 경우에서는 스윙주를 통해서 30%에서 40% 정도의 목표 수익률 잡고 가는 매매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타도 있습니다. 번트 매매 기법도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10% 이내의 목표 수익률 잡고 이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 매매를 통해서 빠르게 시장에 맞춰서 다 진행이 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승장 같은 경우에서는 홈런 매매 기법을 통해서 최대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좀 펼치는 거고요. 그리고 박스권 전략 같은 경우, 시기 같은 경우에서는 단타도 좀 애매할 수가 있겠고 중장기도 좀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타 매매 기법, 빠른 스윙주를 통해서 편하게 수익을 내는 전략, 그리고 시장 하락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테마주가 워낙 난리를 하고 있는 이번 장 같은 경우에서는 빠른 단기 매매를 통해서 편하게 수익을 내시면 되시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은요, 결국에는 한마디로 표현을 해본다면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9월달 매매 전략을 잘 세워가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부터 중장기까지 다 커버가 가능한 홈런 매매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시장을 잘 읽고 그 시장의 때에 맞는 매매를 하되 본인의 원칙, 이 철학을 잘 지키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원칙을 지킨다는 게 혼자서 하려고 하면 작심삼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게 되면 원칙과 철칙을 또 지키는 데 있어서 보다 더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이번 주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매매가 어렵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왜 매매가 어렵다라는 의미를 또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제 그것을 좀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이랑 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많이 또 반등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관망세 포지션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 안에서는 뭐 금요일날 뭐 덱스논 미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동아시아권 증시 안에서는 이번 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두 번째 원인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가 계속 나와줬었는데요. 대형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와줬었는데 중소형주 종목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적에 대한 레벨업이 많이 보여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센티멘탈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월화수 지나왔었던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수급에 좀 초점이 시장이 좀 맞춰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번 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난이도가 별 5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것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시장이 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요. 저항 vs 저항.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저항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부정적인 저항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이 저항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긍정과 부정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이번 주 같은 경우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이제 변동성은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펼쳐보게 되면은 그렇게 상승장이 많이 보여지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좀 원인이 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기술적인 포인트도 먼저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2,700포인트를 좀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800포인트를 앞두고 있고 실제로 여기랑 거의 흡사하게 가는 우리나라 대장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차트를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는 또 8만 원대를 앞두고 있고 SK하이닉스 20만 원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포인트도 지금 일단은 박스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최근에 원인들이 많았었습니다. 떨어졌었던 원인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반등했었던 원인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실제로 최근에 좀 떨어졌었던 원인이 엔캐리 트레이딩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트라우마를 계속적으로 극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리즘 매매가 사실은 부정적인 효과를 좀 발표를 해주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물가지표는 그렇게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심하진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에 미국 시장 안에서 이미 증권사 쪽에서는 로봇들이 다 합니다. 인공지능들이 다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지표가 조금만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알고리즘 매매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뭐 국가 부도위기 수준으로 매도 물량 쏟아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제일 좀 원인이었었는데요. 근데 일단은 그 부분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달러에 대한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전적 지표가 이제 금리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리고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동아시아권 증시야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에서도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통해서 우리가 금융시장에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뭐 AI에 대한 케어도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에 통해서 일단
다음 주 수요일 정도, 28일 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요거에 맞춰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움직일지 안 될지 이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안에서만 좀 살펴보게 되면은 코로나 진단키트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탄력적인 움직임이라고 좀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올라와 줬었지만은 하락을 좀 다시 보여주면서 주가 탄력성이 좀 높아진 코로나 진단키트도 좀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서, 근데 사실은 미국 시장에 대한 가장 큰 이벤트는 단연 이제 미 대선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관망세를 아마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더라도 빅스텝은 아니고 아마 0.25% 정도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베이비 스텝이 지금 점진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정도 수준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미 대선 이후로 좀 살펴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금리에 대한 요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정리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까지 좀 살펴보게 되면 테마주가 너무나 좀 많이 난립을 좀 보여줬었던 시장이었었거든요. 뭐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미 대선도 이슈가 있었고, 미 대선 이슈에서는 그러면 트럼프냐 아니면 해리스냐 이런 이슈, 정책적인 테마주들도 우리나라 안에서 또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관련해서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엠폭스라고 하는 다시 한번 전염병이 또 발생이 또 되면서 이 부분에 혼재가 되면서 바이오 쪽은 또 그랬었습니다. 바이오 테마주들은. 그래서 이것도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 화재 이슈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거에 맞춰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에서도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호재성으로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테마주라던가 이런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시 한번 대양고래 프로젝트 포항 영일만 지역의 시추가 작업의 스타트를 좀 끊는다 이런 이슈와 함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양고래 관련한 테마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은 정리를 하시되 매매 타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기본을 따라가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쌀 때 매수를 하셔야 되시고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말자,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요. 좀 이제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반도체냐 이 부분도 보셔야 되실 것 같고, 이 부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정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 챙길 때 이 힌트 좀 챙겨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실적 발표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호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계속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노출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나라 투심에 대형주 위주로 좀 투심 좀 쏠려 있다. 이 부분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체감이 안 되셨던 게 바로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이거 챙겨가셔야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테마주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재가 되어 있으니까 아예 내가 단기 매매나 빠른 매매가 힘드신 분들은요, 이 테마주의 시장을 피해 가셔도 좋습니다. 차라리 피해 가시고 아예 정상적인 시장이 좀 나타날 때, 그리고 최소한 잭슨홀 미팅이 지나고 나서 미국 시장에 대한 반응을 좀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중에 일단 테마주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번 주 최근에 계속적으로 바이오 종목에 대한 수급들이 계속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좀 살펴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유한양행이 또 있었고, 유한양행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오스코텍도 같이 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판매 대금에 있어서 또 오고 가고 하는 관계가 또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을 좀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실제로 이제 HAB 같은 경우에서는 숙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 FDA
대한 재추진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고, 유한양행과 오스코텍도 마찬가지로 FDA가 통과가 됐다, 뭐 추진 승인이 됐다라는 이슈와 함께 이 부분이 또 오늘장에서도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좀 싶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바이오 종목은 이제 미 오늘장 같은 경우에서는 미 FDA 통과에 대한 키워드 챙겨가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쟁에 대한 양상 계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요,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다시 한번 영토를 또 일부를 차지하게 되면서 벨라루스 대통령이 좀 얘기를 했었던 게,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코멘트를 달아줬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방사능의 제염 테마주가 또 움직이면서 뭐 HRS, 오르비텔, 뭐 대정황과 같은 우크라이나 관련한 테마주가 또 다시 한번 또 움직였었고요. 미 대선 키워드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리스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라는 의미와 함께 해리스 관련한 테마주들이 계속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현대약품과 같은 해리스, 그리고 미 민주당 정책과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키워드는 장기적인 거고, 거시경제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표를 삼기 위해 투자 지표를 삼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고, 단타 그리고 스윙주를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테마주들 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요, 달러는 결국에는 또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유가도 덩달아 또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고, 달러가 하락하게 되면 동시에 원화 가치도 상승을 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고, 건설 업종들, 그리고 신재생 업종들, 그리고 금융 업종들이 제 탑픽이니까 이런 업종들도 잘 살펴보시면서 이번 주 좀 혼재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별 5개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현재 시장에 강한 반등을 저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짚어주셨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주의 향연은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바이오 테마입니다. 국내외에서 코로나19와 엠폭스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바이오주가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1위에서 8위는 바이오주가 차지했다고 밝혔고, 오늘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코로나19 엠폭스 관련주에 주가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투자 유의를 발동했습니다. 참고로 국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1,357명을 기록하며 엔데믹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 중이고, WHO는 지난 14일 엠폭스의 글로벌 확산이 우려된다며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바이오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TDS팜입니다. 오늘 상장한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주인데요. 공모가 대비 300% 상승한 39,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는 소마젠입니다. 진단키트주인데요. 오늘 미국 국립보건원과 1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15.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바이오 테마였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TDS팜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최근 IPO주들의 흐름이 예전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잠깐 관망하자라는 뜻일까요?
사실은 뭐 그런 의미보다는요. 사실 뭐 TDS팜이란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오늘 공모가 대비했을 때 4배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네.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단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자라는 의미로 일단은 관망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한번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그 전에 지분 관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유통 비율도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잠깐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TDS판이 공모 청약에 2조 6천억이 몰렸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1600대 1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TDS판 같은 경우에서는 공모 밴드가가 희망 공모 밴드가가 7,500원 정도에서 실제로 10,000원 정도였었는데 실제 시초가 같은 경우에 공모가 같은 경우에서는 13,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결국에는 인기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또 있었고요. 공모가 상단을 넘어선 실제로 초과를 해서 공모가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이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잠깐 또 소개를 또 해드리면 일단은 쉽게 말씀 좀 드리면 파스를 좀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이제 경피 약물 전달 의약품을 좀 만드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관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실제로 이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스탁 옵션이 또 비율이 또 있죠. 일정 비율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살펴보게 되고 기관 투자자 그리고 일반 투자자 좀 살펴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의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반 투자자들의 최초 배정이 25만 주였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72만 주 그리고 스탁옵션 같은 경우에서는 소액이죠. 소액 비율이 좀 나와줬었는데요. 이거에 맞춰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중요한 것은 미달이 없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주 조합에 있어서도 미달이 없었었고 기관 투자자들도 참여하고 나서 전부 다 미납 없이 전부 다 진행이 됐다라는 점이 일단은 이것으로도 보게 된다면 굉장히 인기가 상장 전에 많았었던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통 가능 물량 주식 수가 제일 중요하겠죠. 신규 상장 이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존의 구주 물량 이후에 지금 IPO 진행하게 되면서 기존 유통 비율 자체가 많이 좀 축소가 됐었죠. 그래서 무려 거의 뭐 6% 정도의 축소를 좀 보여줬었는데 5%죠. 5, 6% 정도 축소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규모 자체가 이제 130억 정도가 됐었고요. 이것도 이제 유통에 대한 비율이 부담이 좀 굉장히 좀 적어진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이런 신규 상장주들의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락업이 언제 진행이 되느냐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락업이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동사의 기업을 장기적인 미래를 가치를 보시고 공략하실 분들은요 최소 6개월 정도는 기다려 보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주가 자체가 공모가 대비했을 때 300% 이상 올라가 줬었기 때문에 무조건 기관이나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서 무조건 차익 실현이 발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다려 보시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좀 가져가시면서 투자를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 분봉 차트인데요. 왼쪽에는 일봉 차트인데 K증권사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꽉 채워주는 차트죠. 일봉 차트인데 양봉인데요. 공모가 대비했을 때 4배가 올라와줬었고 상승률로 보게 되면 300% 주가 상승을 보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올라와 줬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또 그렇고 실제로 오늘 거래 대금이랑 회전율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는 단연 1위였었거든요. 회전율이 거의 500%가 넘어갔었습니다. 사실은 상장하고 나서 유통 대금 자체가 130억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오늘 거래 대금 1조가 넘어갔었거든요. 그만큼 거래 회전율이 굉장히 좀 빨랐었던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TDS팜은 오늘 뭐 많이 올라갔었지만 내일장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것은 아마
수급에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상황이 없고 수급이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매매하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DS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좋았으나 오버행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이오테마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관련 종목이죠. 소마젠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또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미국 국립보건원과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한 100억 원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던데 이 소식이 내일 종목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오늘 또 많이 또 급상승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대응하면서 공략을 하자라는 의미로 조금 주의하면서 매매하자라는 의미로 관망 의견을 좀 드려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소마젠이라는 종목을 공략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공략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좀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슈는 사실은 좀 심플하긴 하건 최근에 급상승했던 이슈들은 일단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로였었을 때는 코로나였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도 많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공급 계약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소마젠이라는 종목은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도 좀 올라가고 있고 코로나라고 하게 되는 전체적인 바이오테마주로서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체크를 좀 해보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승에 대한 원인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오늘 거의 장중 20% 이상의 급상승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일단은 9월 달은 괜찮을 거거든요. 시장 자체가 괜찮을 거고요. 9월 시장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안에서 경기 지표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베이비 스텝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이 좀 된다고 하면은 바이오 쪽에 수급이 안 나올 수가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힌트들은 계속적으로 상방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마젠 굉장히 좀 탄력적이고 매력적인 종목이긴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성으로는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만약 공략을 하실 거면 아예 내일장 장중 최저가로 매수를 하셔야 되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방법은 해당하는 종목을 아예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고 나서 만약에 그 해당하는 종목이 5% 내지는 7%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요. 미련 없이 수익을 챙기시면 되십니다. 만약에 그리고 시초가 매수 이후에 내 생각과 다르게 조금 밀린다 싶게 된다면 4% 프로티지 잡고 공략하시게 된다면 이런 매력적인 종목도 공략이 좀 가능하니까 이 원칙에 맞춰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마젠은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분석을 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관망 사인을 주셨는데요. 내일 최저가로 매매하시는 거는 가능하신데 구체적인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창현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이창현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는 21.37% 상승 마감한 국내 주요 배관용 밸브 전문 제조업체인 화성밸브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8월 말부터 해외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한 투자 주관사 선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화성밸브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화성밸브입니다. 전문가님, 화성밸브 왜 주목하고 계실까요? 사실은 오늘만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네.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올해 말까지는 주목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은 종목일 것 같아요. 대왕고래 테마 관련해서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네. 시기적으로 좀 그렇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의견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슈를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실제로 올해 12월 달서부터
본격적인 시추가 시작이 좀 되는데요. 12월 이후에 4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시추 작업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1차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12월 달 전에 선침해하는 게 좀 좋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8월밖에 안 됐습니다. 8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대왕고래 테마주들을 선침해 개념으로 공략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시추가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결과치도 나와줘야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결과치는 결국에는 내년은 돼봐야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공략하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좀 단계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미국에서 이제 액트지오 관련한 박사가 나와서 최근에 좀 발표를 했었죠. 6월 달에 발표했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유망 구조에 대해서 도출을 한 단계, 그것을 넘어서 일단은 탐사 시추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4번에서 유망구조 도출 단계에 있어서는 그 지역 내에서 석유나 가스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실제로 그 다음을 넘어서 이제 그것을 그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추를 준비를 해야겠죠. 시추를 해야겠죠. 그것에 대한 준비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갈 길이 좀 멀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액트지오 박사가 미 액트지오 그 회사의 그 박사 같은 경우에서는 성공률은 한 20% 정도를 좀 예견을 해주고 있고, 실제로 영일만의 지역의 유전에 대한 경제성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좀 예견은 좀 해주고 있는데요. 시추는 좀 들어가 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공략하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관련한 종목들 테마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화정 밸브가 있는 거거든요. 가스 테마주들 있고, 그리고 가스 관 테마주 있겠고요. 그리고 석유 관련한, 그리고 해운 해저 관련한 테마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테마주들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부만 올라가 줬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테마성, 그리고 실제로 실효성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살펴보면 화성 밸브만 일단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너무나 많겠지만, 그래서 저가 대비했을 때 거의 170% 이상의 급등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추격 매수긴 하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추격 매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급격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서는. 그리고 시간도 아직도 여유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최소한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9,000원대, 8,000원, 7,000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안전하게 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받았던 화성 밸브. 하지만 오늘 잠깐 주목받았던 것이지 연말 그리고 내년이 되어서야 더 큰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전망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화성 밸브도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초반에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홈런 매매를 화성 밸브에 한번 접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홈런 매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홈런 매매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네, 그 전에 일단 방송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좀 종목들이 좀 있어서 그 종목도 한번 살펴보면서 좀 그 매매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최근에 드렸었던 종목들 계속적으로 홈런이 좀 터져주고 있거든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서는 84%,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40% 정도, 그리고 진매트릭스, PC 모두 다 공통성은 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드렸었던 종목이라는 공통성도 있겠지만은 코로나 관련한 테마주였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기 때 코로나 관련한 테마주들이 워낙 강세를 또 보여줬었죠.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 안내를 해드리고 나서 모두 다 목표가가 전부 다 달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매주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종목이 아닌 섹터를 잘 고르게 된다면 이에 맞춰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전략에 맞춰서 따라가시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네 가지 종목 전부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수익 실현하시면 되시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텐데요. 보다 자세한 전략을 차트를 통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매트릭스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일자 이후에 바로 목표가 달성을 좀 진행이 좀 됐었고요. 그 이후에 시초가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좀 달성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모양새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오늘 일단은 고가 대비했을 때 좀 밀렸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비중은 대부분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좀 따라오시면 되실 것 같고, 저가가 잡히게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전략 안내해 드릴 거니까 일단 진매트릭스는 대부분의 비중은 수익 챙기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말씀드려 보자면 랩지노믹스입니다. 제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제시 이후에 도달하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 나서 전부 다 목표가 도달이 성공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7월 말일 정도에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2차 목표가까지 연이 단계적으로 밟아가게 되면서 80%에 넘는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수익 챙기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수익 챙기시겠지만 결국에는 코로나 관련한 테마주들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좀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바닥권 그리고 눌림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공략해 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 맞춰서 좀 따라가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아직까지 랩지노믹스 공략을 좀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내 입장에도 다시 한번 공략은 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은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엑세스바이오도 말씀 좀 드릴 텐데, 이 종목은 이제 오늘 이제 11% 이상의 주가 조정이 나와주고, 그리고 일단은 2차 목표가는 달성이 됐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요, 오늘 일단 11% 밀려줬었는데 직전에 장대 양봉에 대한 중간값을 전부 다 이탈을 했었기 때문에 엑세스바이오는 일단은 전량 좀 수익 실현 챙기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 종목 좀 공략하시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리면 PCL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게 되면요, 오늘 10% 정도 이 종목도 좀 밀려줬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보게 된다면 기존의 장대 양봉을 중간값 다시 한번 좀 이탈을 보여줄랑 말랑 좀 해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PCL도 수익 챙기시면서 다음 종목 공략하시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청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게 되면 끝까지 AS 책임지고 해 주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랩지노믹스처럼 우리가 꼭 지켜봐야 할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청현 전문가님이 체크해 주실 거니까 저희 신들의 매매 신호하고도 끝까지 또 함께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페셜 강의, 아까 홈런 매매에 대해서 더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스페셜 강의 이제 홈런 매매 들어볼까요? 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홈런 매매 기법은 크게 홈런 칠 만한, 크게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을 공략하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서 이제 수익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60%, 7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일단은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홈런 매매 기법은 제일 중요한 게 실적 성장주를 공략하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주를 공략하기 때문에 그만큼 승률이 높고 지금 실적이 좀 나와주는 종목을 저가에서 매수하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산업 분석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내 주식시장 안에서 실적 캐파가 늘어나고 있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역군이 되고 그리고 무역 수지에 도움이 되는 산업 안에서 공략하는 매매 전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여기서 좀 제일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평가인 종목들 그리고 PBR이 좀 낮은 종목들 국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을 무지성으로 공략하지 마시고 모멘텀이 있는 성장주를 공략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세 가지 포인트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린다면 메가트렌드 섹터 안에서 실적주를 공략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6개월간의 평균 주가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12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전략적 4분할 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또 너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너튜브 통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 선이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121선의 주가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주가가 121선 이격에 있어서 7% 정도, 7% 마이너스 정도일 때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않고 매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산업 분석 다 끝내놨고요. 그리고 실적주인 거 이미 다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서는 조선 쪽 안에서 실적 개선주죠. 그래서 이 부분 쪽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121선 근처에서 바라보셨다면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대로 매수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 자리가 10%입니다. 10%. 그래서 만약에 10% 수익권 도달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수익을 챙기시면 되시겠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이 있다면 121선 자리에서 매수를 할 때는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게 있고 하락을 할 때 매수하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밀리게 된다면 4분할 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 방송에 맞춰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홈런 매매 기법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 기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뭐죠? 자, 여러 가지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계속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가야겠죠. 그거에 있어서 맞춰서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바이오가 원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종목들을 따라가시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국내 주식시장 안에서 보게 된다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ETF 중 하나인 타이거 ETF 같은 경우에서도 2개월간 거의 20% 넘게 또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었고 대장주격인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개월 동안 거의 30, 40% 정도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패시브 자금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이오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패시브 자금이 선택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는 바이오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은 바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이오 종목을 좀 선택을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ST팜이라는 종목이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80년도에 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CMO 기업 안에서는 1세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수익성도 그렇고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굉장히 수익성 지표 안에서는 단연 1등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특징적인 게 뭐냐면 결국에는 자체 플랫폼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고요. 이거에 맞춰서 공략하시면 되실 것 같고 매수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시초가 공략이 좀 가능하시고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5천 원째 잡아드리면서 공략하시면 되시겠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ST팜입니다. 이제 바이오 관련주 주목해보자라고 하시면서 ST팜 얘기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도 이렇게 하단에 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이창영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코로나19, 엠폭스 관련주에 대해 투자 유의를 발동한 가운데 관련주인 TDS팜과 소마젠 둘 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이오 종목 주목하자라고 하시면서 ST팜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일 시초가 매수 시 11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